오늘은 시진핑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 전에, 전화들 하시고 말씀들 하신 것 들어보면, 좀 공산당에 단련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조금 감성적이시고, 조금 마음을 독하게 먹으시면 별일 없을 겁니다. 예, 저희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공산당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공산당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못 보기만 했죠, 그죠? 예. 제가 중국을 가게 된 게 사업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된 게 2000년을 지나서 가게 됐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저도 마르크스가 뭔지, 등소평이 뭔지, 태동이 뭐한 사람인지, 스탈린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람은 많이 죽였다 하고 공산당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어렴풋이 그냥 뉴스 몇 가닥 본 거.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제 공산당 쪽에 예를 들어 스탈린 자료나 북한의 김일성 자료나 김정일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자료들이 많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게. 예. 시간이 나면 이제 일단 사업을 하려면 모택동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모택동을 모르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예. 특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예. 그래서 이래저래 그때부터 조금씩 봤어요. 시간이 나면 이제 흑백 김일성 비디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6.25 전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중국에서 설명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6.25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중국 방송국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저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오늘 시진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시진핑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신문에는 많이 나오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시진핑이라는 인간은 그전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자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홍알따이, 홍이대. 그걸 구분하는 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1949년 10월 1일에 모택동이가 천안문 고궁 광장에 올라가서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오늘로 생겨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1949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그게 홍알따이 태자당입니다.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대가 아니고 원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진핑 이런 사람들은 다 태자당 소속인데, 어쨌든 1949년 이후에 태어난 공산당의 아주 높은 고위관직을 가진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시진핑은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안 높은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탑 클래스로 높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1949년에 이제 공산당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고, 한 10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약진운동이라든지, 인민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막 시도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냥 실패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7천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8천만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8천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정책을, 공산당이 배운 게 있습니까? 머리가 다 깡통들인데?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 8천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 공산당이라는 게, 그 일당 완전히 한 사람이 완전히 모든 권력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몇 사람의 그 나눠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정책을 실패가 되니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그 양반 이름이 한국말로 뭐라 해야 돼? 류속이라고 그 사람이 총서기가 됐어요. 근데 주석이 된 거죠. 중국 이 지도자 구조는 조금 복잡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모택동이 물러나고 류속이라는 사람이 중국 국가의 주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택동하고 모택동 세력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있으면 권력을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한 게 그 모택동 셋째 마누라 강청하고 그다음에 그 장군들 몇 사람 그때만 해도 좀 젊은 척에 속한 장군들하고 4인방 만들어서 이제 10대 홍위병,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 걔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문화혁명을 시도를 하죠. 그게 문화혁명이 그 모택동이 자기가 실패한 정책을 때문에 쫓겨날까봐 안 쫓겨나려고 어린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공산당을 때려잡은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시진핑 나이가 한 13살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공산당 안에서 약간 부총리급의 그 간부였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내면서, 이, 시진핑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택동하고 견주어도 될 만큼 똑똑하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문화혁명 때 숙청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반당 세력으로 몰려서.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유속이라는 사람은 그때 같은 다른 공산당 반대 세력 아들한테 북경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애들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게 공산당입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가고, 시진핑은 13살 때 그 집안 전체가 이제 반당 세력이니까 자기는 소년원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3년을 감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년원이죠. 이제 3년을 보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홍위병 때문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택동이 목숨 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이 홍위병이 위험 세력이 됐어요. 이 애들을 다 같이 세력을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애들은 너무 책만 보면 안 된다. 학교만 다니면 안 된다 해서 전부 지방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기회가 왔다 해서 소년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자청을 해서 시골로 갑니다. 이 시골에 그때가 이제 16살이었죠? 16살, 17살. 근데 이제 시골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어쨌든 자유를 얻으니까 다른 어린 친구들은 시골에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 울고불고 그 난리가 났대요. 기차 안이나 버스 안에서. 근데 시진핑은 아주 기분이 좋았답니다. 왜? 자기는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시골의 그 부대에 가서 돼지 키우고 이런 잡일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고 이래서
도망을 쳤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래서 그때가 시골 이름이 중국 발음으로 샨시라는 동네입니다. 북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진 않은데, 어쨌든 거기서 도망을 쳐서 북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북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엄마도 없고 해서 뒤져먹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배가 고파서 도망쳐 나왔다. 엄마 먹을 거 좀 주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당장 돌아가. 당의 명령을 따라야지. 지금 먹는 게 문제야. 그게 시진핑이 뭐 엄마니까 약간 어리광 비슷하게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헛방귀를 끼면서 파출소에 가서 아들을 신고를 했어요. 이제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좀 혼나고 다시 있던 대로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17살 때 만난 사람이 지금 중국의 2인자로 있는 왕치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23살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시진핑한테 큰형님이죠. 그 힘든 시기에. 근데 이제 시진핑은 같은 태자당 안에서 어떤 존재냐. 약간 멍청하고 좀 용기 없고 말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리고 이렇게 약간 왕따 같은 그런 애였어요. 어쨌든 거기 이제 샨시라는 동네에서 한 7년을 보냈죠. 7년 전에 23살쯤 되지 않았습니까? 23살, 24살? 근데 그때 이제 문화혁명이 끝나고 정석정이 들어서면서 79년에 10년 동안 문을 닫았던 대학을 문을 열어요. 이제 대학을 문을 열고 그 문화혁명 때 당했던 그 공산당 간부들을 다시 복권을 시키면서 가족들도 다 북경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이제 다시 복권을 해주죠. 많은 사람들을. 그때 이제 지금 시진핑 아버지도 다시 복권이 돼서 부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는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때 정책을 보면은 등소평이 이제 문화혁명을 겪고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가면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급 간부들 중에서 나머지 자녀들은 1명 이상이니까 그때는 한 명만 당 안에 공산당 안에 두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장사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각 집안에 1명. 그런 애들만 이제 키우는 거죠. 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공산당을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힌 애가 이제 시진핑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똑똑한 애는 아니니까 그냥 지냈어요. 근데 이 시진핑이가 그때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 주석되기 전에 한 3, 40년을 각 지방에 다니면서 이제 간부를 경험을 하죠. 뭐 상해도 있었고, 저장성에도 있고, 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지나간 동네 사람들이 시진핑을 평가하는 게, 한국말로 하면 복지부동형의 공무원입니다.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장이다. 그럼 서울시장 할 때 아무 짓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임기만 채우고 목숨 부지하고 이렇게 가는 뭐 그런 눈에 별로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얘를 그 바지 사장으로 키우면 크게 사고는 안 치고 나를 배반을 안 하겠다 해서 강택민 이런 쪽에서 추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당 주석을 이해를 시키면 좋겠다.
그때 이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몇 년 전에 많이 본 보시라이, 그 다음에 작년에 잡혀간 손정재,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보시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추진력이 있고, 뭐,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시진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 그 총서기를 물려받았는데, 그 태자당에서 보니까, 이게 나보다 제일 멍청한 놈인데 쟤가 어떻게 내 위로 올라가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을 때리잡으려고 태자당에서 이제 힘세고 똑똑한 사람들이 시도를 몇 번 했죠. 실패는 했지만. 그러니까 시진핑이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애들 거꾸로 잡아서 다 가두고 뭐 숙청을 하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그때 시진핑을 도와서 위기를 넘겨준 사람이 후진타오, 예전에 전에 서기였죠. 그다음에 원자바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잡혀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인자로 있는 왕치산은 행동대장으로 그 시진핑 측들을 다 때려잡았죠. 이게 이제 지금 시진핑인데, 시진핑이 자기가 지금 목숨을 부지를 하려면 태자당을 다 때려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자당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군부가 제일 힘이 세니까 한 3, 4년에 걸쳐서 군인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한 400명 정도 때려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딴에는 군부 다 정리하고, 자기 그 친구 태자당도 다 정리하고, 공산당에 이제 돈 많은 애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산당 내부에서 적대 세력이 지금 많이 생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위험하니까, 원래 생각하고 다르게 지금 거꾸로, 가장 강력한 그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감시하고, 뭐,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한 몇 개월 동안에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중국, 특히 북경 사람들은 아주 평가가 좋지 않아요, 사실은. 평가가 안 좋으니까 지금 더 억압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작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시간을 주고 이런 것도 시진핑,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이 약간 그 공산당을 고르바초프처럼 공산당을 버리고 이쪽으로 돌아설 것처럼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판이 갑자기 돌아서 버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시진핑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략의 내용입니다. 근데 공산당하고 싸우시려면 너무 감정적이 되시면 안 돼요. 조금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산당 생각보다 무지 셉니다. 아까 어떤 분이 우리도 100만 명 모이면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한 1000명만 모여도 드러내놓고 하는 행동보다는 조직화 잘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모사드한테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지금 뭐 이런 사건 대한항공이 이런데 자꾸 정신 팔리지 마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100년이 지나도 때려 잡아야 될 놈은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공산당이 씨가 마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